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90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안녕히 계셨습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니콘 ZF 방송 해드렸고 그 전전주 한 주 쉬고 했었으니까요. 그 전전주에 캐논 필름 카메라 탑5 해드렸고 예. 그 전주에 니콘 필름 카메라 탑5 해드렸잖아요. 예. 그랬을 때 어떤 문의들이 많이 왔냐면 올림푸스도 해주세요. 미노타도 해주세요. 뭐도 해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거기다가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올림푸스 해주세요라고 하신 분이 굉장히 감사하다고 감사한 말씀 남겨주셨죠. 그래서 올림푸스 먼저 좀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올림푸스에서 발매되었던 필름 카메라 탑5를 해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와서 오늘 5개 중에서는 왜 최고 기종인 바디들이 안 나왔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고장률 때문에 그래요. 현 시점에서. 고장률이 되었을 때 수리가 가능하냐? 수리가 가능했는데도 그게 지속성을 가질 수가 있느냐? 부품의 지속성이 있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감하게 굉장히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고 멋진 카메라이지만 배제된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올림푸스라는 회사는 제가 카메라 브랜드 이야기 쪽에 이제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 카메라 이야기인가요? 거기 그쪽 부분에서 올림푸스 편들이 쭉 아마 있거든요. 카메라 브랜드에서 아마 올림푸스 편이 아마 있을 거예요. 카메라 브랜드 이야기 쪽에 있을 것 같아요. 예. 올림푸스 쪽 가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쨌거나 이 올림푸스 카메라는 1919년도에 설립이 된 카메라고요. 처음에는 뭐 현미경, 그 다음에 뭐 체온계, 온도계 그런 쪽으로 이제 만들던 회사였고요. 현재도 올림푸스를 사진을 하는 사람은 카메라를 생각하겠지만 의료 쪽에 계신 분들은 내시경을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미경을 생각을 할 거고요. 어쨌거나 현미경하고 내시경은 세계 시장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게 올림푸스고 카메라의 역사도 짧지는 않아요. 펜 시리즈가 이제 59년도인가? 그쯤에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SLR 예. 카메라들은 이제 OM1 1972년에 발매되면서 쭉 역사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또 우리가 이제 학생 때는 펜2라는 카메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카메라들 이제 하프 시리즈, 하프 카메라, 하프 카메라 예. 그런 것들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점점 가졌던 카메라인데 어쨌거나 사진 통장에서 예. 송보하고 우리 정상호님은 어떤 카메라 5개를 추천했을까? 그냥 뭐 부담 없이 보시죠. 예, 네, 첫 번째 맞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역시 OM1이 먼저가 될 것 같아요. 네.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1972년에 발매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개발자가 그 당시에 카메라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굉장히 컸거든요. 예. 크고 무겁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좀 탈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올림푸스는. 그리고 올림푸스 카메라의 특성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볍고 작고 정숙한 카메라. 이런 게 이제 회사의 모토라고 그래야 되겠나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OM1이 1972년에 만들어져서 발매를 했을 때 일본 카메라 시장이 굉장히 좀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카메라를 작게 만들 수가 있지?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정숙하게 만들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거에다가 다 응축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OM1 카메라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기계식 카메라예요. 이건 완전히 기계식이고 배터리는 이제 노출계만 보기 위한 거고 셔터 스피드 위치 다이얼이 있어야 될 부분에 셔터 스피드 다이얼이 없죠. 한번 봐보세요. 렌즈 뒤쪽에, 렌즈 마운트 뒤쪽에 셔터 다이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 위치들이 레이아웃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 다이얼은 여기에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무너져요. OM1에서. 그래서 이 카메라는 굉장히 작으면서도 정숙하면서도 잘 만들어졌던 카메라.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카메라가 아니라 당시에 잘 만들어졌던 카메라고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카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쓸만한 거를 추천해라. 올림푸스에서 하면 일단 고장률이라든가 수리라든가 이런 면에서
볼 때 OM1이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올림푸스 현 시점에서 보면 니콘이나 캐논 이런 쪽보다 올림푸스 바디들이 종류도 크게 다양하진 않았고, 그 다음에 조금 내구력 면에서도 니콘이나 캐논보다는 좀 못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 섬세함이라든가 렌즈에서 이제 OM 시스템이라 그래갖고 OM 렌즈를 쓰잖아요. 예. 렌즈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요. 주입고 렌즈가. 그렇기 때문에 렌즈고 작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OM1, 2 이런 카메라들을 쓰시면 나쁘지 않다. 저는 보고요. 이거 살 때 이제 주의할 점들은 프리즘을 안 해보면 깨끗한 개체를 찾는 게 중요해요. 프리즘 안들이 보통 사갔다 그래야 되나요? 안에 이제 뭐 얼룩도 좀 막 생기고 스크린 말고 프리즘 안에 그거는 수리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데 어쨌거나 OM 시리즈들을 처음 쓰시는 분이라면 한 번 정도 사용한다 그러면 놀랄 만큼 정숙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꽤나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좋고, 또 하나 이제 올림푸스 쪽은 매크로 렌즈 시스템이 가장 뛰어났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필름 시절 때나 매크로 사진이 위주야 그럼 무조건 올림푸스 쪽으로 가는 게 유리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매크로 시스템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회사였다. 이렇게 보시고 OM1 저는 추천. 두 번째 추천할 만한 카메라는 OM2. OM2는 이제 OM1이 만들어지고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발매를 했던 카메라인데, 얘는 OM1하고 다 똑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얘는 이제 조리개 우선을 지원하는 전자식 카메라이기 때문에 OM2하고 OM1의 차이는 그 정도 차이? 다른 기능들의 뭐 차이라고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는 OM1이 기계식이었고 얘는 전자식이었고, 그런데 여전히 OM2가 깨끗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카메라고, 또 하나 이 OM2가 왜 제가 추천을 하냐 하면 깨끗한 개체들을 살 수만 있다 그러면 얘는 TTL 다이렉트 측광을 지원해줘요. OM2부터. 우리가 이제 TTL 다이렉트 측광이 뭐냐 하면 필름면 있잖아요. 예. 그 면에서 바로 찍기 전에 노출 측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밀도가 굉장히 높은 거고,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획기적인 기능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펜탁스 LX 카메라도 이 측광 방식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얘 또한 정숙성, 작고 가볍고 정숙한 거는 여전히 같은 개념으로 가주는 거고, OM1에 비해서 나는 전자식 조리개 우선이 되는 거를 원해. 그러면은 OM2.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변형되는 것들이 뭐 OM2 스포트 이런 몇 개의 카메라들이 있는데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OM10 이런 것들은 이제 저가형으로 가는 건데, 어쨌거나 OM2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TTL 다이렉트 측광을 한다. 이 부분하고 조리개 우선을 지원을 한다. 그래서 좀 더 노출계 정밀도가 높고 편하게 쓰는 걸 난 원한다. 그렇다면 OM2 추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OM3, OM4는 사실 제가 추천을 해야 될 카메라이긴 한데, 그거 요번 편에서 빠져 있어요. OM4 같은 경우는 지금 괜찮은 개체가 있다고 그러면은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을 텐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고장률. 그 다음에 고장해갖고 수리를 했는데 다시 재고장률들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좀 못하고요. OM3 같은 경우는 그 고장률은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개체 수가 너무 워낙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깨끗한 거가 있다 그러면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 뒤져갖고 아마 5대가 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일본에서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유지하기도 그렇죠. 근데 OM3 같은 경우는 기계식이고요. OM4는 전자식인데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었고 굉장히 한때 획기적으로 뛰어났던 것들은 이제 OM4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고장률 때문에 제가 좀 배제를 했습니다. 세 번째 버전 보시죠. XA. 야, 갑자기 이제 똑딱이 카메라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올림푸스에서. 우리 니콘 캐논 때 똑딱이 카메라 안 튀어나왔잖아. 예, 맞습니다. 이건 두 가지예요. 올림푸스에서 그만큼 이제 OM 시리즈 1, 2 빼놓고는 추천할 만한 카메라가 마땅치 않은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 XA가 똑딱이 카메라이지만 워낙 멋진 카메라다. 얘는 78년에 발매가 되고요. 35mm 초콤팩트 카메라예요. 더 뛰어난 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작잖아요. 조금 이따 실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은데 렌즈 파인더 카메라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AF가 아니라 라이카 거리 초점 맞추듯이 실제로
맞추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몇 년도쯤 될까? 한 90년도쯤 될까? 펜탁스 MX 쓰던 거랑 얘랑 바꿔서 썼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얘가 이 카메라 쓰고. 너무 성능이 좋은 거야. 얘는. 그래갖고 초소형임에도 불구하고 고성능의 이제 G거 렌즈라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G거 렌즈들이 굉장히 고성능이다. 그래갖고 35mm 얘가 2.8짜리 렌즈가 박혀 있거든요. 그래갖고 굉장히 작고, 성능도 뛰어난데 재미도 있어, 이 카메라가. 왜냐면 자동이 아니야. XA만 자동이 아니에요. XA2 이런 것들은 이제 목축식 뭐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건 재미가 없고요. 얘는 그 다음에 옆에 사진 보면 조리개까지 있죠. 예. 조리개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리개를 맞춰주면 셔터 스피드를 지금 자동으로 맞춰주잖아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해주죠. 조리개 우선은 지원하는데 조리개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거리를 맞출 수가 있고 그러면 안에서 거리개 연동이 되는 라이카처럼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이제 옆에 A11이라는 저거 스트로보 저거는 이제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분리가 되면 정말 담뱃값보다 작을 거려. 담뱃값만 하려나? 그 정도인데 깨끗한 게 있다면 돈을 얼마를 주더라도 사시는 걸 저는 권해드려요. 그런데 얘를 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렌즈 안에 곰팡이나 포그나 그런 것들이 있는 카메라는 사시면 안 돼요. 왜냐면 닦아서 쓰면 되지. 안 닦입니다. 얘는 안 닦입니다. 그래서 아예 살 때 렌즈를 유심히 보시고 그게 없고 깨끗하다? 그러면은 얘는 사서 쓰면 굉장히 메리트가 많고 재밌고 플러스 성능도 좋아. 얘가 똑딱이야? 막 이렇게 의심될 정도로 되게 좋아요. 카메라 직접 한번 보여드릴까요? 얘는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프레쉬를 띄면은요, 요만해요. 맞아. 예. 정말 작죠. 요만해요. 진짜 작습니다. 네, 작아요. 그 다음에 얘를 열잖아요. 이 밑에 감도 다이얼이 있고 지금 이거 보이세요? 돌아가는 거? 예. 여기 연동하고 여기 안에 이렇게 보고 하면 이 안에 라이카식으로 거리게 연동이 돼 갖고요. 초점이 맞추는 게 보여진다는 거죠. 조리개도 한번. 조리개도 여기서 이 조리개도 옆에 조리개가 2.8부터 22까지 예. 남바들이 돼 갖고 얘는 올림푸스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카메라예요, 얘가. 올림푸스가 아니면 이렇게 여기다가 이 기능들을 넣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카메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여전히. 근데 저는 깨끗한 게 없어요, 지금. 그 전에 너무 매력적으로 썼고, 얘 그냥 호주머니 이런 데 있죠. 선생님 맞죠? 딱 주머니가 있으셨네요. 와이셔츠 쳤으니까. 네. 놓고 다닐 수 있고, 호주머니에 이렇게 주머니도 놓고 다니고. 프레쉬는 뭐 필요할 때 꽂는 거니까. 예, 이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XA 똑딱인데도 들어와 있다. XA 무조건 추천. 단 깨끗한 렌즈가 되어 있는 걸 구할 수 있다면 전제 조건. 뮤트. 익히 들었습니다. 뮤트. 오늘 왜 올림푸스에서는 왜 자꾸 쟤는 똑딱이 얘기하고 앉아 있어? 그러는데 뮤트가 XA의 AF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명맥을 이어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거나 같은 개념인데 얘도 사진 장난 아니게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저렴했던 카메라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2024년 또 같은 얘기 했지만 9월 기준으로 민트급으로 깨끗하면 3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얘가. 그런데 그전에야 뭐 이거 뭐 10억 얼마 했지. 그건 그전 얘기고. 이 카메라가 그러면 가격을 다 떠나서 성능적으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카메라냐라고 보면은 콘탁스 T2, T3 비싸죠. 그거는 비싸죠. 100만 원 플러스 그렇죠. 마이너스 하는 T3 같은 경우는 T3 는 250만 원 예.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얘의 거의 10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8배 뭐 이렇게 그렇죠.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이제 어쨌거나 고급 카메라 쪽에 속하는 거고 얘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마감돼 있고 하지만 이 카메라가 내세우는 게 라지 아파추. 이거 뭐예요? 큰 조리개? 조리개. 그런데 이게 뮤1 같은 경우는 35mm 3.5 렌즈였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35mm 2.8 렌즈예요. 반스톱 차이예요. 반스톱 정도. 그래서 뮤1이 좋냐 뮤2가 좋냐 그러면은 성능은 도찐개찐이에요. 깨끗한 거 깨끗한 거 구하면은- 사면 되는데 뮤1이 깨끗한 게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뮤2로 선택하게 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이 카메라.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XA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그런 재미가 있지만 얘는 편하게 툭툭툭 재면은 초점도 잘 맞고 렌즈의 그 노출가 그것도 예. 거의 정확하고 사진도 잘 나온다 정도가 아니라 장난 아니게 잘 나온다. 이 장난감 같은데 사진이 잘 나와요. 그게 올림푸스의 매력이거든요. 굉장히 섬세한 렌즈들에 똑딱이인데도 불구하고 잘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한번 쓰고 싶다. 그럼 뮤트 추천. XA보다는 얘를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죠. 깨끗한 거. XA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거는 아예 또 카메라네. 펜 EE.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1959년에 사실 생산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델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카메라 샵이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은 거의 다가 펜 모델 E 시리즈 중에 E3일 거예요. E 시리즈 중에 3인데 이 앞에 렌즈 앞쪽에 보면 조그만 구슬 같은 게 빼곡히 박혀 있죠. 저게 뭐냐면은 셀레늄 노출계거든요. 거기서 빛을 수강물을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이 카메라는 일단 여자가 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개발되었던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런 히스토리를 보면 이 개발자가 봤을 때 당시에 여자들이 이제 카메라들을 크고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까지 살 수 있는 구매를 하는 확률이 2.7%밖에 안 되었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여자들도 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그러니까 자동화가 되고 그냥 셔터만 누르면 잘 나오는 카메라. 그래서 이게 발매됐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발매가 되고 나서 여성 구매자가 33%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펜 E는 상우 씨하고 이제 나하고 세대가 다르잖아요. 예. 세대가 다른데 우리 세대 때는 소풍 가면 꼭 한두 대씩 갖고 오는 카메라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요번에 펜탁스에서 필름 카메라 하프로 나왔죠. 펜탁스 17인가요? 얘가 원조예요. 펜이. 얘가 이제 24장짜리 필름 넣으면 48장, 36장짜리 넣으면 72장짜리 하프 카메라거든요. 그래갖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카메라 셔터만 누르면 자동으로 다 나와요. 심도를 깊게 짜갖고 이제 찍겠죠. 예. 뭐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하프 사이즈 카메라의 대명사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와서 편하게 찍어도 찍는 사람이 구매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구매하셔도 돼요. 금액도 얼마 안 비쌀 거예요. 한 돈 10만 원 선이면은 살 거고요. 대신에 얘를 살 때 약간 앞에 부분이 셀레늄 노출계가 달려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저 조그만 구슬구슬 막 박힌 게 그게 수광부인데 저게 저렇게 계속 열려 있으면 셀레늄 노출계가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노출계가 죽은 거는 사면은 그냥 뭐 껍데기일 뿐인 거고 노출계만 살아 있다면은 사시면 작동이 다 될 거예요. 그렇게 갖고 편하게 들고 찍으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오늘은 올림푸스 카메라 탑5를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똑딱이 개념의 카메라가 아마 3대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올림푸스 쪽에서 뭐 추천할 만한 카메라가 저거밖에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겠지만 필름 카메라 중에서 재밌게 쓸 수 있고 현재도 이용하고 가격도 나쁘지 않고 고장이 났는데도 그나마 고쳐서 갈 수 있고 고장률이 적은 카메라를 고르다 보니까 저렇게 되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OM12 여전히 훌륭한 카메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카메라 쓰셨던 분들이 올림푸스 OM12 카메라를 쓰시게 되면요 완전히 느낌 자체가 달라요. 카메라 조작이라는 정숙성이 그런 부분들에 아마 놀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올림푸스 G거 렌즈들의 섬세함에 또 놀라실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 소개시켜드렸던 XA 그 카메라는 정말 렌즈 안에 곰팡이나 뭐 포구 이런 거 있으면 절대 사시면 안 되지만 그게 없이 깨끗하다 그러면 무조건 사셔도 후회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자동 카메라야. 이게 정말 똑딱이야. 근데 만지는 재미까지. 근데 난 수동으로 맞추는 거 쉽지 않다. 뮤트. 다 필요 없어. 난 그냥 찍기만 하면 돼. 그럼 펜 E. 근데 아마 사러 가시게 되면 펜 E는 거의 뭐 펜 E 중에 모델 E3 그게 아마 대부분일 거니까 그게 노출계만 살아있다면 얼마 안 하니까 사서 찍어보세요. 그러면
잘 나오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봅니다. 어쨌거나 올림푸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어쩌면 변방이었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메이저 브랜드, 일본에서 메이저 브랜드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카메라였고요. 하지만 필름 시절 당시의 매크로 렌즈 시스템은 어떤 카메라 메이커보다도 뛰어났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현미경 뭐 이런 것들이고 재미있는 일화가 있잖아요. 한참 그 필름 카메라에서 니콘, 캐논 뭐 이렇게 AF 시대가 오잖아요. 미노타 이렇게 했을 때 예. 올림푸스는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장단들 회의 때 실제로 있었던 얘기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야 니네 올림푸스 뭐 AF 안 만들어 그랬더니 그거 왜 만들어 니네 열심히 만들어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냥 현미경 팔아서 돈 벌면 돼. 그러니까 올림푸스는 거기에 현미경, 내시경 카메라 그런 거고 광학산업부도 그걸 위해서 존재했던 거고 어쨌거나 펜 2가 59년도에 나오면서 빅 히트를 쳤던 카메라였고 OM12가 나오면서 굉장히 카메라의 새로운 디자인적인 것들을 보여줬던 카메라고 어쨌거나 실험 정신도 꽤나 강했던 카메라 회사다. 오늘 추천드린 카메라에서 가격들도 다 저렴하니까 한 번 정도 올림푸스 좋아하시면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우님 재밌었어요? 추천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이거 상호님 카메라예요, XA. XA는 저도 진짜 추천들 드릴 수 있는 게 여행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관광을 해야 되는데 사진 찍기인데 이제 신경을 다 온전히 쓸 수 없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필름을 가져가면은 조금 재밌게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중에 하나가 XA라서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XA는 아마 제가 단독 방송으로 사진 통장에서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뛰어난 카메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